치유를 가장한 상품. 암 생존자의 블루베리 착지백 논란과 정밀 의학적 진실. 여러분, 블루베리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블루베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감이 과학적 무지와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상업적 이익과 결부되었을 때, 선의는 때론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방송인 박미선 씨가 보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방송인 박미선 씨는 최근 대중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암 투병 중이었으며 힘든 항암 치료와 수술을 견뎌냈음을 고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그 직후 2025년 12월 말 암 투병 사실이 공개된 직후 그녀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블루베리 착지백 공동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환우들과 대중을 향해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 특히 항암 치료 중이거나 혈당 조절이 필수적인 대사 질환 환자들에게 고농축, 과당이 함유된 착지백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녀의 초기 대응은 안타깝게도 무책임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라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세지는 비판 여론과 의학적 우려 앞에 그녀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공구를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건조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의학적 진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내세운 경험적 확신의 오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선 씨가 이 제품을 홍보하며 내세운 가장 큰 근거는 바로 내가 먹어보니 좋았다였습니다. 나도 아프고 나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내가 회복기에 챙겨 먹은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의학적 검증이 배제된 개인적 경험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생존자 편향의 오류입니다. 그녀가 회복된 것이 과연 이 블루베리즙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원 치료와 휴식 덕분이었을까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대중, 특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은 유명인의 이런 경험담을 마치 검증된 치료 보조 요법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럽 마케팅이 가진 무서운 힘이자 동시에 위험성입니다. 그녀의 좋았다는 느낌은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폭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착각일 뿐입니다. 그럼 그녀가 선전했던 블루베리 착지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좋다고 느꼈던 그 달콤한 보라색 액체는 실제로 우리 몸, 특히 암 환자의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입에서부터 암세포에 이르기까지 정밀의학의 관점에서 그 경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단계 1. 구강 및 식도. 저작 운동의 생략으로 포만감 신호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는 형태에서 시작됩니다. 자연 상태의 블루베리는 껍질과 과육을 씹어야 합니다. 이 저작 운동은 뇌에 신호를 보내 소화효소를 준비시키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착지백은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씹지 않고 꿀꺽 삼키는 액상과당은 뇌를 속입니다. 칼로리는 들어왔지만 뇌는 먹었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당질 섭취를 부르는 방아쇠가 됩니다. 단계 2. 위장에서 식이섬유 부재와 급격한 위 배출 문제. 위장에 도착한 착지백에는 과일의 핵심인 식이섬유 파이버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액체는 위장 배출 시간 게스트릭 엠프티잉 타임을 비정상적으로 단축시켜 순식간에 소장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단계 3 혈관에서의 문제. 고혈당과 인슐린의 폭주. 소장에서 흡수된 막대한 양의 단순당은 혈류를 타고 급격한 고혈당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 특히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높은 인슐린 농도는 간에서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IGF-1은 세포의 성장을 돕는 인자이지만 암세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성장 촉진제입니다. 암 환자가 피해야 할 1순위가 바로 이 고인슐린 상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계 4. 간에서의 문제. 과당의 독성과 지방간 형성. 더 심각한 것은 과당 프럭토스입니다.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오직 간, 리버에서만 대사됩니다. 항암 치료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간에 고농도의 과당이 들이닥치면 간은 이를 해독하지 못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로 전환하여 간세포에 저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산, 유릭 애시드 수치가 상승하고 간세포의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이 바로 이 과일즙입니다. 간 기능을 보존해야 할 환자에게 이것은 해독제가 아니라 독극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계 5. 암세포에서의 문제. 바르부르크 효과와 염증 환경.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여 에너지를 얻는 바르부르크 효과를 따릅니다. 고혈당 상태는 암세포에게 무한 리필 뷔페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또한 과당 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와 만성염증, 크라닉 인플레메이션은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돕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깨달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미선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암 투병을 통해 진정으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블루베리 즙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운영 중인 박미선 푸드를 되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판매하는 떡, 양념된 가공육들은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첨가물의 집합체입니다. 앞서 설명한 의학적 기전에 따르면 이 음식들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대사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자신이 암이라는 큰 시련을 겪고도 여전히 대중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맛있다는 이유로, 간편하다는 이유로 판매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가공식품들과 농축 과일즙을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일 먹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서 대중에게 판매했다면 그것은 기만입니다. 만약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먹이고 있다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암을 통해 삶을 배웠다면 자신이 이런 상품을 섭취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공부해야 하며 대중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동안 만들어 판 유해한 식품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유기농 쌀로 만든 떡이었다고요? 유기농 좋습니다. 하지만 떡이라는 물성은 아직 공부하지 않으셨나 보군요. 좋은 기회입니다. 공부하십시오.
이번에는 아무리 유기농 식재료라고 해도 물성에 따라 플라스틱에 담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식재료의 본질이 훼손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환경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암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면역계를 무너뜨릴 때 찾아오기도 합니다. 만약 박미선 씨가 자신이 오랫동안 만들어 팔고 홍보해온 그 맛있는 가공식품들이 사실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인지 부조화가 주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클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런 인과관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이웃만을 쫓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박미선 씨가 어떤 부류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이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부하고 각성하여 아무리 유기농 쌀로 만든 떡이라고는 해도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상품이 될 수도 있는 떡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가공, 정제 사업을 접고 진짜 건강식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될지 아니면 잠시 소나기만 피하고 다시 당질 덩어리의 떡과 즙을 팔러 나올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무지에서 벗어나 이런 블루베리 착즙을 수시로 먹고서는 다시 암이 재발되는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박미선 씨가 블루베리 착즙을 선전하는 것도 놀랐지만 그 즙이 담긴 플라스틱을 입에 물고는 쭉쭉 빠는 모습을 보고 정말이지 기겁했습니다. 유방암은 호르몬의 균형에 매우 민감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파우치는 미세한 세계에서 치명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대다수의 착즙 파우치는 내부가 폴리에틸렌피이나 알루미늄 증착 필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유통 과정 중 온도 변화나 마찰에 의해 용출되는 비스페놀 A, BPA와 프탈레이트는 우리 몸에서 가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합니다. 이를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들은 바가 없는지요? 특히 파우치 입구에 입을 대고 직접 빠는 행위는 구강 점막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이 혈관으로 직접 침투하게 만듭니다. 이는 암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자극하여 재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뇌와 전신 장기에 미치는 나노 입자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최근 정밀의학계는 플라스틱 생수병조차 치매와 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는 혈뇌 장벽 비비비를 통과하여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노폐물 축적을 도와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전신 장기에 박힌 미세 입자들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즉, 암 환자들은 모든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그 어떤 음식이든 플라스틱 포장에서 나온 것은 가능한 멀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에 직접 대고 그것도 부족해서 쭉쭉 빠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업체 플라스틱 재질 재확인 및 분석. 박미선 님이 공구하신 제품엔 FC 유기농 블루베리 즙의 포장재를 재확인한 결과 역시나 예상대로 일반적인 파우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재질 구성 보통 PET 외부 알루미늄 차광, LLDP 내부 접촉면의 닫힌 구조를 사용합니다. 문제점 제조업체들은 환경호르몬 불검출 검사를 마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검사일 뿐입니다. 정밀의학적으로는 미세 마찰이나 산성,
과즙 블루베리 등과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나노 단위의 플라스틱 입자가 용출되는 것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에게는 아무리 안전한 플라스틱이라 할지라도 호르몬에 민감한 환우에게는 유리용기나 원물 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파우치 직접 흡입 방식은 권장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환자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암 환자들에게 건강의 빛이 깃듭니다. 건강의 빛은 생명의 본질과 자연의 섭리에서 온다는 사실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암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며 얼마나 많은 고뇌와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 과정을 겪어낸 분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귀한 선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시적인 생화학적 원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정밀의학적 진실을 뇌종양 가족을 둔 암환우 가족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자연은 과일을 통째로 씹어먹게 설계했습니다. 과일 속 식이섬유는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블루베리를 착즙하여 식이섬유를 제거하면 그 액체는 입에서 간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정제 당질이 됩니다. 간은 이 갑작스러운 당질을 처리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합성합니다. 혈액 내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높아지면 체내는 염증성 환경으로 변하며 이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토양이 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활성화합니다. 유방암 환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신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박미선님, 자연은 물질이 그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가장 위대한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쌀은 떡이 아닌 밥으로, 과일은 즙이 아닌 원물로 섭취할 때 우리 몸의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안정되고 세포는 평온을 찾습니다. 그동안 무심코 행했던 편리한 가공과 플라스틱의 사용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빛과 같은 지식이 박미선님과 많은 환우분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장사꾼의 논리가 아닌 생명의 논리로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중 여러분, 유명인의 이미지나 감성적인 호소에 속아 소중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TV 속 연예인, 쇼닥터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지식과 올바른 식탁입니다. 블루베리 그 자체의 본질을 정밀의학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블루베리는 당질 중심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수분 약 84%를 제외하면 사실상 당질이 핵심인 열매입니다.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요. 당뇨병 외 암 환자들이 친숙해지고 반드시 구분해야 할 단어는 탄수화물과 당질입니다. 블루베리는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당질이 10%가 넘고 이에 비해 탄수화물 중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는 2%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미한 식이섬유조차 즙으로 짜는 과정에서 사라지면 남는 것은 오직 10% 이상의 액상 당질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거짓된 환상. 그래도 비록 0.1%도 안 되는 성분이라도 얻고 싶다고 블루베리 몇 알을 먹으면 뭐가 되었던 간에 확실한 것은 10%가 넘는 당질을 몸에 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박미선 씨가 선전하는 블루베리 즙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것은 그 즙에 사용된 블루베리가 미국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장장 7,000km를 여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암은 항산화 성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당질을 식이섬유 2.4%라는 보호막 없이 즙의 형태로 섭취하여 혈액을 트리글리세라이드로 오염시키는 그 비정상적인 유입이 암을 부르는 본질입니다. 7,000km 대장정 중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알아봅니다. 미국 유기농 블루베리를 사용해서 착즙할 때의 산화도 산소 노출에 대해 보고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기계로 짜는 순간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산소와 접촉하며 즉각적으로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미 약 20에서 30%의 항산화 성분이 감소합니다. 다음 단계는 살균 및 가공, 주로 열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고온 살균을 거칩니다. 열에 매우 취약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은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약 40에서 50% 추가 감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방문하실 때 어떠신가요? 견딜만 하시던가요? 그럼 블루베리는 어떨까요? 장거리 운송과 보관은 블루베리에게 시간의 저주로 작용합니다. 7,000km를 건너오는 수개월 동안 빛과 온도 변화에 노출되며 남은 성분들조차 그 활성력을 잃습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친 뒤 대한민국에 닿는 그 상품에 최종적으로 남게 될지도 모를 항산화 성분은 아마도 약 0.1%에서 0.20%. 결국 박미선 씨가 파는 그 팩 안에는 장사꾼들이 주장하는 항산화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0.1%였던 것은 이제 검출 한계치에 가까운 흔적 수준만 남습니다. 하지만 10%가 넘는 당질 설탕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7,000km를 물 건너와도 당분은 썩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미선 씨가 쭉쭉 빨던 물질이 무엇인지 정녕 모르셨던 것입니까? 블루베리즙이 들어있던 그 플라스틱 독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운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플라스틱 파우치에서 용출된 환경호르몬은 오히려 더 농축됩니다. 결론. 항산화의 탈을 쓴 7,000km짜리 설탕물을 먹으면 암 회복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은 항산화 성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0.1%도 안 남은 항산화 성분을 얻겠다고 착각하며 사라지지 않는 10%의 당질 트리글리세라이드 유도체와 시간이 갈수록 독성이 심해지는 플라스틱 독소를 7,000km나 이동시켜 암 환자의 몸에 넣으라니요. 슈퍼푸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용어 자체가 바로 과학의 탈을 쓴 장사꾼의 역사입니다. 슈퍼푸드는 실험실이나 병원이 아니라 미국 대형 농수산물 기업의 마케팅 회의실에서 태어난 용어입니다. 용어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죠. 1910년대 후반 미국 바나나 수입업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바나나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스티븐 프렛 같은 의사와 마케팅 전문가들이 결탁하여 특정 농산물에 슈퍼라는 직위를 부여하며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와 방송에 결탁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돈이 되는데.
제약회사와 식품기업의 후원을 받는 일부 몰지각한 과학자들은 블루베리의 0.1% 안토시아닌과 같은 미미한 성분을 마치 암을 정복하는 마법의 정수인 양 논문으로 부풀립니다. 방송은 이를 신이 나서 생명의 은인처럼 포장하여 대중에게 주입합니다. 그런 결과가 바로 이 미국 유기농 블루베리 사용 블루베리 착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항산화 성분이 없다고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성분은 어떻게 생산되고 가공 처리되느냐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심지어 어떤 질병이나 질환자에게는 득이 아닌 해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이해는 질병이나 질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철저하게 교육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슈퍼푸드라는 말은 장사꾼들이 오직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상업적 라벨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국내 장사꾼들이 얼굴이 알려진 방송인, 그것도 암 투병 중인 이와 결탁하여 슈퍼푸드라는 환상을 암 환우들에 판매한다면 이것은 대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식재료는 10%의 당질과 2.44%의 식이섬유가 질서 있게 공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사꾼들은 흡수율과 슈퍼푸드 농축을 핑계로 식이섬유를 거세하고 10%의 당질만 남은 즙을 팝니다. 유기농 미국산이라는 원산지 마케팅을 위해 7,000km를 이동하며 0.1%의 항산화제마저 파괴된 사망한 식품을 수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독성 유입은 철저히 은폐됩니다. 자작서사의 남용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먹고 몸이 좋아졌다라는 식의 자작서사는 정밀의학적 수치를 무시한 채 환우들이 다시 당질 과잉과 트리글리세라이드 폭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박미선님을 포함한 모든 암 환자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암세포가 다시 자연의 질서로 돌아오게 만드는 환경은 집이나 슈퍼푸드라는 특효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 필수 영양소의 기준에 맞는 가능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환자 개인의 소화 흡수 상태에 맞게 최소한 가공으로 섭취합니다. 슈퍼푸드라는 상업주의에 찌든 돈의 눈이 먼 이들이 조작해낸 헛개급을 걷어냅니다. 건강한 땅과 물에서 자란 모든 식재료를 내 몸의 대사 능력에 맞게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10%의 당질을 2.44%의 식이섬유라는 방패와 함께 원물로 받아들이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대사 환경을 정화합니다. 암세포는 당질 과잉으로 인한 트리글리세라이드 폭증 환경에서 증식합니다. 즙이나 농축액 같은 인위적인 유입을 차단하고 씹어서 먹는 행위를 통해 인체의 인슐린 체계와 대사 엔진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환경을 복원해야 내 자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암을 겪는 일이 줄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블루베리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대한민국 땅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그 알들을 몇 알씩 섭취합니다. 굳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항산화 성분 여부조차 의심스러운 설탕물을, 그것도 플라스틱에 담아서 쭉쭉 빨며 몸에 암을 돕는 미세 나노 플라스틱을 병든 인체에 넣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플라스틱을 왜 우리 자손들이 살게 될 이 땅에 고이 남겨야 합니까? 박미선 씨, 모쪼록 하루빨리 그 플라스틱에 담긴 블루베리 착즙을 멀리하십시오. 블루베리가 먹고 싶다면 대한민국 유기농 농장으로 발길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당신을 아끼는 팬들, 암 환우들을 초대하십시오. 암으로부터의 관해를 소망한다면
부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영상은 말하자면 긴급 편성입니다.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전 크리스마스 중에 혹시라도 해이해질 제 가족 암환우와 친구 암환우 그리고 대사 질환자를 위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었지요. 그리고 그 분들 중 착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 올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박미선님 외 모든 암환우님들이 더 이상 모르고 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요. 탄수화물의 정의가 바로 서야 환자들이 식단을 짤 때 기본이 바로 선다고. 이번 이 이야기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곡물, 밥, 빵, 면 등은 탄수화물 중 80% 내외가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되는 당질입니다. 때문에 곡물이 원재료인 밥은 건강인의 경우라면 주식의 자리에서 내려와 부식이 되도록 하고 질병이나 질환자들의 경우 특히 당뇨병이나 암 포함 대사 질환자분들은 특별식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정 기간 동안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 이외의 빵, 면, 떡 그리고 곡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 정제식품에 관한 이야기는 차차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과일 역시 탄수화물 중 소화 흡수되는 당질이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으나 들어있습니다. 이 탄수화물 중 우리 암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과일 중 소화 흡수되는 당질 함유량을 보고 드리자면 당질 밀도가 가장 낮은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다음이 레몬이죠. 전 환자들이 위장관 문제가 없으면 우선 이 두 가지 과일을 식단에 올리시길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이 베리류와 딸기, 사과, 배, 귤 순이 됩니다. 단 산지에 따라 재배 방식에 따라 베리, 딸기, 사과, 배, 귤의 당질도 순서가 바뀌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개인마다 각 과일에 반응하는 혈당 변동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로 보아 개인 간 과일 당질 반응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수많은 임상에서 확인되고 있기에 전 늘 GI/GL 지수에만 의존하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당 반응을 타인과 동일시하거나 개인의 혈당 반응이 늘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개인 안에서도 그때그때 장내 미생물 상태, 스트레스 정도, 대사 상황, 그리고 그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음식 전후에 혹은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일이 안전하다 아니하를 섣불리 입에 올리는 전문가, 비전문가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누구의 말이 아닌 자신의 음식에 대한 반응을 직접 눈으로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혈당 반응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21세기 기술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블루베리는 당질이 10% 내외라고 하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추측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이 과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연속혈당 측정기 CGM의 활용입니다. 팔 뒤쪽에 작은 센서를 부착하면 2주 동안 24시간 혈당 변화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열알을 먹었을 때와 사과 반 개를 먹었을 때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세요.
생과일을 씹어 먹을 때와 갈아서 먹을 때 또는 플라스틱 병 주스 내 혈당 곡선이 얼마나 다르게 치솟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개인별 장내 미세균 총 분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과일이 내 몸에 독이 되는지는 각 개인의 장 속 균들이 결정합니다. 장내 균 구성을 분석하여 당신에게는 사과보다 블루베리가 혈당 관리상 유리합니다. 같은 개인 맞춤형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미 2025년 시장에 성숙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당질 함량과 인슐린 분비의 괴리 확인입니다. 혈당 글루코스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인슐린 수치를 함께 보는 것이 암 환자나 대사 질환자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C-펩타이드 검사를 실시하면 식후 인슐린 생성 능력을 확인하여 10%의 당질조차 내 몸이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보다 가장 저렴한 방법은 셀프 실험입니다. 동일 당질량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밥 4분의 1공기, 당질 약 15g을 먹었을 때와 블루베리 150g, 당질 약 15g을 먹었을 때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혈당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특정 과일을 먹고 나서 식곤증, 안구 건조 혹은 염증 반응, 관절통 등이 있는지 주관적인 피드백을 기록해 보세요. 이것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결과를 찾아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2025년의 의학은 통계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수치들을 통해 내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거대 제약사, 거대 식품업체들의 통계는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제 블로그에서 81억 개의 식단을 제안했던 이유입니다. 내 몸을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몸을 누군가의 실험실로 활짝 열어주시겠습니까? 비록 내 집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내 몸이 있습니다. 내 차는 없어도 여러분 몸의 키는 여러분의 손에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에게는 집 열쇠보다도 차키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세요. 아참, 바쁜 마음에 글 작성 전에 물 한 컵 준비하는 것을 깜빡했네요. 긴급 편성인 만큼 오늘은 이 즈음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물주기 할까요?